대법원에서 알려주는 경매 사건지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쨌든 교통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시세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아파트에 자, 오늘은 경매 사건을 찾아보다가 꼭 짚어봐야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건 번호 2020-107988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감정가는 2억 4,900만 원이고 최저가는 지금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5,200여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18평 정도가 되고 토지 면적이 9평이나 돼요. 굉장히 좋죠. 기름동에.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을 봤더니 높죠? 예, 층수가 8개 층이나 됩니다. 총 8층짜리 건물이에요. 층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용적률이 높다라는 건데 용적률이 높으려면 토지의 용도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토지 용도를 한번 볼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맞나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높은 용적률을 다 찾으려면 즉 이 건물을 준공을 하게 될 때 용적률을 다 확보를 하게 되려면 전부 다 주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세대는 주택이 아닌 근린상업시설로 보통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에 대한 제한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자, 건축물 대장 확인해 봤습니다.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한의원. 역시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아닌 한의원, 즉 근린상업시설로 허가가 나와 있는 주택입니다. 시골 주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시세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이 건물의 가치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니까 시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빌라 연립 매물을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에 지금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니까 월세 5천에 120, 5천에 120, 1억에 100, 1억에 100, 5천에 120, 5천에 120. 자, 근데 보면 다 2층 동향, 2층 남향, 2층 동향, 2층 동향, 2층 동향, 2층 동향. 이거 아무래도 다 같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임대인이 월세를 받기 원해서 이런 물건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층 역시도 근린상업시설일 것이다. 그래서 전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층과 3층은 근린상업시설이다 라고 보게 되고 시세는 뭐 어쨌든 호가긴 하지만 5천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빌라 매매네요. 1억 6천. 이건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월세 1000에 70. 자, 그 옆에 이거는 다가구니까 전세 3억 2천, 3억 2천, 매매 4억 3천. 좋아, 뭐 대략 시세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시세는 대략 판단이 됐고 이 물건을 만약에 직접 입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황 조사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임차인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임차권은 임차인이 전출을 나가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빈집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아니면 집주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알려주는 경매 사건지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용도는 다세대로 나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더니 한의원, 즉 근린상업시설로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건은 3월 22일 날 낙찰이 한 번 됐고요. 낙찰을 받으신 김모모 씨께서는 대략 한 6,500만 원 정도 입찰가를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대금 미납 상태네요. 이 대금 미납이 뭐 사실은 다음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다음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납부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아직 보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네요. 안타깝죠. 대략 500만 원이 넘는 이 입찰 보증금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셨다면 이런 실수는 없으셨을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이런 사건은 만약에 이 지역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다면 저라면 글쎄요, 입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은 사건 번호 2020-5051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이 역시도 다세대입니다. 이건 5층이네요. 면적은 약 20평인데 이건 역시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유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5층이죠. 5층인데 복층 구조예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바닥 면적을 두 층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층 한 층의 면적은 더 작을 거라는 거. 복층의 경우에는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복층집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건 역시도 낙찰을 받으신 분이 계셨고 그것도 두 분이나, 그리고 그분들 역시나 대금 미납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보면 2021년 9월 달에 박모모님께서 입찰을 보셨고 대략 2억 1천만 원, 그리고 22년 3월 달에 또 박모모님께서 1억 6천만 원의 입찰을 보셨어요. 공교롭게 두 분 다 박시성이시네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시 한번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자, 법원의 문건 내용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복사 신청을 한 것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이런 실수를 한 걸까요? 자, 등기상의 권리로 보면 최선순위인 근저당이 2018년 8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빠른 6월 22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임차인분께서는 배당 신청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항력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지금 현재 점거 중에 있는데 이 물건을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그리고 대항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제공을 하는 물건 명세서를 한번 확인을 해봐도요. 자, 주거 임차인, 임대차 기간 미상, 보증금 미상, 차임 미상, 다 미상이에요. 자, 법원에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임차인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이분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일 때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 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일단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매매 실거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처럼 전월세 실거래 가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사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는 2018년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 6월 22일을 한번 보죠. 2018년 6월달 보세요. 전용면적 65.99제곱미터, 전용면적 66제곱미터 맞죠? 자, 그리고 보증금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 이 사건 감정가가 얼마였죠? 감정가는 3억 1,200만 원인데 전세가 3억 6천만 원에 있습니다. 혹여나 이 집이 더 너무 비싼 건 아닐까? 자, 그해 7월, 8월, 10월 다 3억 6천만 원의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금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시고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이분은 아마 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감정가격보다 더 훨씬 높게 돼요. 현재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시세를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라면 이거 입찰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임차를 들어가신 두 분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사가 좀 미흡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물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사건은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좀 성과를 보기에 좋은 경우의 사건인 건 맞는데요. 골라서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위치만 보고 들어가고 그러시면 이런 봉변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사건만 보고서도 얻으셔야 되는 교훈은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법원에서는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하실 때 지금 알려드린 이런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실제로 전입신고된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사건처럼 대법원에는 다세대라고 나와 있는 용도인데 실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봤더니 근린상업 시설이었단 말이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꼭 2번, 3번 확인해보고 입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입찰해도 좋을 것 같은 물건도 한 가지만 볼게요. 자, 사건 번호 2021-3727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입니다. 숲속마을 아파트. 지금 감정가는 5억 4,600만 원,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3억 8,200만 원인데 뭐 감정가하고 최저가는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서 건물 면적을 보면 40.7평, 이건 전용 면적이고요. 흔히 말하는 평형대로는 48평형이 되겠네요. 토지 면적도 19평이나 됩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위치는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숲속마을 1단지, 여기 아래에 있는 게 2단지네요. 이 장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유일하게 좀 불편했던 게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자, 장곡역이라고 좀 떡하니 적혀 있네요. 보면 월곶 판교선, 줄여서 우리가 보통 월판선이라고 하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진행도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월곶 판교선은 2021년도 4월 26일 날 착공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 본 것처럼 26년 4월 달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곡동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좋은 교통 호재가 찾아오기 때문에 시세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괜찮은 물건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평형대에 지금 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같은 평형대 매매가는 지금 신고가 6억 원도 있네요. 5억 4천, 5억. 자, 최근 들어서 시세가 많이 올랐네요. 물론 요즘에 뭐 아파트 안 오른 데 별로 없지만 21년은 3억 5천.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인 것 같고요. 매물도 있는데 한번 보면 매매 7억, 7억 8천. 네, 같은 평형대는 매물이 뭐 7억 이상 지금 호가가 나와 있긴 하네요. 물론 이거는 호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세는 확인이 됐고 이제 권리관계를 따져봐야죠. 자, 선순위 근저당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근저당 채권 총액은 2억 8,500만 원이니까 실제 원금은 약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싶어요. 문제는 이건 역시도 2009년 8월 달에 근저당 설정이 됐는데 2007년도 7월 달에 전입된 분이 있어요. 이 역시도 지금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고 확정일자 부분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7년도잖아요.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은 2011년도 이전 것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등기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현재 이 집의 소유자인 정모님은 1997년 3월 달에 집을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2007년도 7월 11일 날 전거를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면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숲속마을 아파트 204동 402호. 현재 물건지 주소와 명확히 같죠?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처음에 1997년도 당시에 이 집을 구매를 하셨을 때는 실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7년도 7월 11일에는 이 집으로 다시 전거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날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박모모님께서도 2007년도 7월 11일이에요. 이거 뭐죠? 같은 날짜잖아요. 소유주와 임차인이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 혹은 전거가 되어 있다. 소유주와 임차인이 그렇다기보단 소유주와 임차인이 동거관계 혹은 가족관계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가족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등기부 등본, 아니 다시 말해서 등기상 정보증명서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현장에는 나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교통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시세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아파트에 권리관계 이상 없고 임차관계도 제가 볼 땐 이상이 없는 이런 아파트 물건이면 실제 거주고 혹은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물건인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움직이세요.